주봉전 시작하겠습니다. 줄거리 볼게요. 햇병도사로 갔던 아버지 주여덕이, 자, 주여덕 나오고요. 인물 표시하자. 죽은 뒤 주봉은 가난 속에서 과거에 응시하여 급제한다. 자, 주여덕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 있니? 주봉이 있다, 그지? 주봉. 자, 황제는 주봉이 주여덕의 아들임을 알고 아버지의 예전 벼슬을 내려주고요. 주봉은 성간이 남기고 간 신선들이 남기고 간 옥저 옥피디하고 금운고를 연주하면서 자, 황제가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벼슬이 높아지는데 이로 인해 시기를 받아 해평도사로, 해평도사 간직이야. 간직 해평에 도사라는 간직을 받고 가게 됩니다. 주봉은 어머니에게 옥저와 금운고를 맡기고 부인과 길을 나셨다가 수적, 도적이야 장치경을 만나 바다에 던져지는데 주봉은 용왕이 보낸 거북에게 구출되고, 이거 이제 비현실적인 장면 나오지, 그지? 부인은 장치경의 집에 잡혀갔다가 탈출하여 몸을 숨긴다. 그곳에서 주혜선을 낳은 부인은 아들이 주혜선. 세간의 눈을 피하여 동네의 아이를 버리고 주에서는 자식 없는 여인에게 의지하여 자라다가 장치경의 원수의 손에 들어갔다, 그치? 아들로 들어가게 된다. 13살이 된 주에서는 도적질을 하고 오겠다고 장치경을 속이고 황성으로 떠나는데 가다가 주봉의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의 할머니지, 그치? 주봉의 어머니니까 할머니. 혜선에게는 할머니가 된다. 네가 사는 초막에 머무르게 된 주에서는 주봉의 어머니로부터 옥저와 금운고를 받고요. 그 인연으로 친부모를 만나 그간의 사연을 알게 된다. 주에서는 장치경을 속여 과거에 나가 급제한 뒤 비로소 장치경에게 원수를 갚는다. 장치경에게 찾았지만은 장치경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수가 되겠지. 황제는 주봉 부자의 죄를 기려 벼슬을 내리고 주봉에게 옥으로 된 국세까지 내린다. 주봉은 사양 끝에 옥세를 받고 후궁에서 국사를 다스린다는 내용이고요. 여기는 몇 번 보기 보고 갔냐면 18번 보기 보고 갈게요. 18번. 자, 주봉전은 주여덕 할아버지, 주봉 아버지, 주혜선 아들, 이 3대를 중심으로 한 이상 가족이 헤어졌다가 시련 걷고 다시 만나는 상봉의 서사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봉전은 신물 획득, 아까 제 옥저와 검은고지, 그지? 획득과 가족 찾기, 이기 극복 과정 등에서 우연히 반복하는 거야. 그리고 정기성, 뭐 아까 제 거북이 구해준 거,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정기성이지, 그지? 이 두드러지는 등 작품 전반에 걸쳐 비현실적인 요소를 삽입하여 이런 비현실적인 요소는 당시의 독자들로 하여금 흥미를 갖게 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가서 이때 옥경은요, 옥강상제에 사는 궁궐의 서울이야. 옥강상제가 살고 있는 서울. 옥강상제가 사는 곳의 서울의 성관, 옥강상제를 모시던 성관이 항상 제일봉에 와서 놀았는데, 자, 이게 공간적 배경이 되겠지. 황제가 그동안 하시는 것을 보고 성간이 급히 올라가니라. 여기 와서 황제 모시고 있어야 되는데 황제 안 모시고 있다가 황제가 오니까 아이고야 하고 급히 올라가느라고 이 옥저와 금운고를 두고 가게 된 거야. 이게 이제 그러면 이거는 성간이 갖고 있던 천상의 물건이겠지. 천상의 물건이니까
보통 물건 아니겠지, 그지? 굉장히 비범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비범한 물건이고요. 이때 주봉이 그 옥저와 그 거문고를 보고 적시 천자께 바치니 천자께서 보시고 어루만지며 물으셨다. 이것이 무엇이냐? 세상에는 없는 것이로구나 하시고 조정백관들을 불러 알아보도록 하시니 아무리 알고자 한들 옥경의 성간이 가졌던 보배라 어찌 알겠는가? 이런 거 뭐라고? 서술자 개입이지. 천자께서 주봉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길 경은 아는가? 경은 임금이 신하를 부를 때 하는 거고 이 경은 앞에 있는 자 하시니 주봉이 엎드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이 경은 누굴까요? 주봉이야 주봉. 옥저는 장량이 계명산에 올라 8,000병사를 흩었던 옥저이고 금운고는 성간이 8선녀를 희동하던 금운고입니다. 천자께서 명령하시기를 경들은 각각 불어보라. 이제 신하들한테 한번 불어보라고 시키는 거야. 하시니 백관들이 아무리 불려고 해도 입만 아플 뿐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주봉이 명령을 받자 옥저는 입에 물고 금운고는 손에 들고 희롱하듯 연주하니 와 이제 동시에 두 개를 연주하는 거야. 옥제의 소리는 산천초목이 춤추는 듯하고 지규법 나왔다. 검은거 타는 소리는 온갖 짐승이 노래하는 듯하였다. 천자께서 주봉의 손을 잡으시고 못내 사랑하시며 여러 버스를 내리시며 주홍의 큰 글씨로 사명기를 서주고 항궁하셨다. 자, 사명기는 군대를 지휘하던 깃발이야. 이제 옥필이 잘 푼다고 이렇게 큰 벼슬 내리고 이러면 좀 이 천자도 좀 아닌 것 같지, 그지? 그 후로 조정에서의 건세가 주봉의 조정의 건세가 전국에 진동하더라. 이때 조정백관이 모여 의논하되 주봉이 조정 건세를 자기 혼자 차지하였으니 우리는 무슨 벼슬을 하겠는가 하며 주봉을 원망하였다. 자, 전국에 권세가 진동한다는 건 세력이 아주 커짐을 얘기하는 거고 세력이 커지면서 다른 신하들이 주봉을 원망하게 되고요. 그 중에 자승상 유정한이라는 인물이 하는 놈이 한 묘책을 생각하고 황제께 나아가 아뢰기를 해평 도사를 보낸지 해평은 지명이고요. 도사는 지방관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 해가 되었으나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들어보니 해평도사로 간 놈들이 일심으로 힘을 합쳐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작당하여 연습하고 군사훈련을 한다고 하옵니다. 이들이 국가에 큰 환란을 일으킬까 하오니 폐하께서 깊이 생각하옵소서. 걔네들 거기 군사 일으키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큰일 있기 전에 빨리 그놈들을 쳐라 하니 천자가 크게 근심하여 말하였다. 심히 개의하다 여겼는데 과연 그런 듯이구나 하시고 명령하여 가로되 문무 여러 신하들 중에 충성심이 높고 능력 있는 사람을 가리어 보내도록 하라. 누가 가겠니? 주봉이 가겠지, 그지? 해평도사로 가던 주봉은 수적 장치경에 의해 아내와 헤어져 떠돌고요. 한편 주봉의 아내는 혜선을 낳지만 어쩔 수 없이 혜선과 헤어지게 되고 혜선은 장치경에 의해 길러진다. 가글을 보러 항승에 간 혜선은 하룻밤 묵게 된 곳에서 주인과 이야기를 나눈다. 그게 누구야? 할머니. 자, 자기 할머니 되는 거야. 부인께서 소자를 보시고 그렇게 슬퍼하시니 부인 자제분은 어디를 가셨나 봅니다 하니 부인이 말하기를 내 아들은 주봉이요 일찍이 14세에 가거급제하여 해평도사로 간지 14년이 되었으나 소식이 아직
완전히 끊어졌으니 이런 답답하고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니 했으니 불쌍한 생각이 들어 가고 볼 마음이 없어져. 이 얘기 듣고 가고 볼 마음이 없어지는 거야. 부인께 여쭙기를 저 옥조와 금은고 주시면 값을 후하게 쳐드리겠습니다 했다. 혜순이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부인이 옥조와 금은고를 내주시니 혜순이 받아가지고 한번 불어보았다. 부인이 그 부는 소리를 들으니 주봉과 같이 부는지라. 부인이 더욱 슬퍼하다가 주봉을 생각하고는 옥조와 금은고를 내어주었다. 죽은 자식을 생각하여 주는 것이니 부디 자주 들려주시오. 이때 혜순이 부인께 하직하고 바로 해평으로 날아가 경치 좋은 곳에 앉아 옥조와 금은고를 연주하니 그 소리가 맑고 아름다워 산천이 진동하더라. 이 옥조와 금은고는요, 혜성과 주봉이 만나게 해주는 만남의 매개체가 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주봉이 찾아옵니다. 이때 주봉은 빌어먹으며 이곳 저곳 다니며 천만 의외로 옥조와 금은고 소리 연주하는 소리가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어느니 들리거늘 반가운 마음에 드름드름 찾아 들어갔다. 그러다 보니 한 소년이 연주하고 있는데 옥조도 낯이 익었고 금은고도 낯이 익었다. 마음에 기이한 생각이 들어 분명히 나의 옥조와 금은고로다 하며 눈물을 흘리니 이를 본 혜순이 물었다. 그리는 자기 아버지인지 모르는 거야. 무슨 연고로 그렇게 슬퍼하는가? 그린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주성상의 아들 주봉인데 어린 나이에 가거급제하였더니 황제께서 벼슬을 많이 주심에 조정이 시기하여 나로 하여금 해평도사로 보내도록 하였다. 그래서 해평도사로 부임하러 가다가 바다에서 수적 장치경을 만나 하인 30여 명이 다 죽었다. 또 나를 물에 밀쳐 넣었는데 옥황상제께서 살려주셔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빌어먹고 있는 것이다. 누가 있잖아.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니? 무슨 여고로 그렇게 슬퍼옵니까? 이러면 그 금은고 소리가 너무 슬퍼 들려요. 그 금은고 보니까 옛날에 내가 금은고 불던 그때가 생각나요. 이렇게 대답하지. 내가 어릴 때 어떻게 했는데 이게 이런 말 안 하지, 그지? 이게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특징이야. 고전소설의 특징이고요. 자, 독자에게 요약적 제시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야. 하고 옥조와 금문고를 자꾸 쳐다보았다. 이를 본 혜순이 묻기를 이 옥조와 금문고를 내가 한번 물어보겠는가? 그 집골로 왔으니까 하대하는 거야. 하며 옥조와 금문고를 주니 주봉이 받아서 옥조는 입에 물고 금문고는 손으로 타니 그 소리의 맑고 아름다움이 혜순보다 더하리라. 이것도 자, 뭐니? 서술자 개입이지, 그지?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 이때 구경하던 사람들이 이르되 부자지간 아니면 형제지간이다. 둘이 닮았나 봐. 하니 혜순이 생각하기를 황승의 부인께서 말씀하신 주봉과 같구나. 주봉이 떠난 지 14년이고 내 나이 14세요. 사람들이 내가 그림과 같다니 실로 이상하구나 하였다. 여기까지고 문제 풀어봅시다.